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채권 채무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채무 관리는요, 매출 매입 활동의 연장선이에요. 요 다음 챕터가 재고 관리거든요. 그래서 매출 매입 관련해 가지고 채권 채무 관리, 재고 관리 이게 추가가 되는 겁니다. 이 3장 내용은요, 앞에 그 2장에 나왔던 내용이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수월하게 학습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이 3회에서 중요한 거죠. 챕터 3에서 중요한 게 그 T 계정을 이용한 정기하고요.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책 보죠. 자, 채권 채무 관리의 흐름인데요. 앞에 나왔던 거랑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2장 내용을 숙지를 잘 하셨다면은 3장 내용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예. 먼저 그 외상 매출, 외상 매입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팔거나 살 때 외상으로 물건을 팔거나 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상으로 물건을 파는 경우에는 외상 매출, 외상 매출. 그리고 요때 사용됐던 계정이 뭐였죠? 우리 2장 내용 한번 잘 떠올려 보면서 보실게요. 외상 매출금하고 바드럼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출할 때 분계가 어떻게 됐죠? 차변에 외상 매출금. 돈을 나중에 받을 거니까요. 외상 매출금 하고요. 그 다음에 어음이란 용지를 이용해서 외상을 했다면은 바드럼 계정을 쓰죠. 예. 이렇게 된다고요. 그리고 나서 대변 쪽에다가 상품 매출, 판매가를 전체적으로 기재해준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외상에 관련된 분계는 외상에 관련된 그 계정은 크게 외상 매출금, 바드럼 두 개가 있다는 거고요. 채무, 채권의 반대죠. 예. 이 경우는 어때요? 회사 입장에서 상품을 받죠. 그러면은 차변의 상품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 바드럼의 반대 개념으로 쓰면 되죠. 그래서 돈을 줄 거니까 그냥 주기로 했다면은 외상 매입금 대변에 쓰고요. 어음이란 용지에다가 돈을 주겠다고 쓰면은 지급어음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 앞에서 다 봤죠? 예, 봤던 거고요. 그럼 그 다음에 이 채권 채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또 이게 관건이 되죠, 그죠? 예. 너무 좀 뻔한 얘기지만은 채권 채무는 결론적으로 결제가 돼요. 그리고 결제가 안 된 게 있다면은 그 잔액을 정리를 해가지고 재무상태표에다 기재해야 되겠죠, 그죠? 예. 저 2장에서 봤던 거고요. 3장에서 좀 더 볼 건 뭐냐면은 거래처별로 정리를 한다 이 부분이에요. 나중에 저희 실기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회계 프로그램에서는요, 이 채권 채무를 거래처별로 정리해야 됩니다. 거래처가 한 군데면 상관이 없는데 실제로 기업이 거래하다 보면은 여러 거래처하고 물건을 막 사고 팔고 할 거 아니에요. 거래처별로 금액이 잘못되게 되면 어때요? 나중에 거래처하고 싸움 난다고. 그죠? 채권 채무의 경우에는 총액 전체적으로 당연히 맞아야 돼요. 그런데 개별적인 거래처와의 금액도 맞아야 돼. 소위 왁구를 좀 정확히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채권 채무 잔액을 맞추는 게 이제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이 외상 매출금 바드럼, 그다음에 외상 매입금 지급어음을 또 상계하는 그런 회계 처리까지 좀 봐야 되겠죠.
자, 요거 상계되면 어떻게 돼요? 일단 외상매출금하고 받으러움이 없어지면서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죠? 채권을 결제받는 거니까. 그리고 돈 받으니까 차변에 현금.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 외상매출금, 받으러움. 이게 반대로 쓰면 되죠. 예. 현금 이외에 보통예금이나 당좌예금 사용이 가능하다고 이야기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현금만 되나요? 이런 질문 하지 마세요.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린 바 있죠. 예. 그래서 돈 받으면 차변 현금 쓰고요. 기존에 있던 외상매출금 받으러오면 대변에 쓰면 돼요. 되게 간단하죠? 이걸 외우면은 못 푼다고. 이게 조합이 많기 때문에 못 푼다고요.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채무를 결제해 줍니다. 그러면은 돈을 줘야 되니까 대변에 현금 이렇게 하고요. 주는 건 대변이잖아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외상매입금하고 자, 지급어음. 네. 이렇게 반대로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채권 채무가 있을 경우에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는가 이야기 드렸고요. 자, 요 흐름 보시면은 또 이해가 되시죠? 자, 외상매출하면은 외상매출금이나 받으러온 계정으로 쓰고요. 자, 이게 회수가 됩니다. 회수. 자, 이렇게 회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미회수가 되는 경우 있죠? 회수가 되면은 요 위에 회계 처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대금이 지급되면은 요런 회계 처리를 하는 거고, 회수가 안 된 거 또는 지급이 안 된 거는 매출채권 잔액, 매입채무 잔액 해가지고 거래처별로 쫙 맞춘 다음에 그 해당 금액을 재무상태표에다가 기재를 하면 되는 거죠. 저 2장에서 봤을 거예요. 예. 2장에서 제가 이야기 드렸을 겁니다. 3장에서도 반복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T 계정을 통해서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보면은 다음과 같은데요. 예, 여기도 마찬가지. 구매 대금이 지급되거나 미지급되거나 둘 중에 하나로 나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채권 채무 관리에 대한 거래처별 증감 내역과 잔액 확정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제가 또 코멘트를 드렸습니다. 시험에 잘 나와요, 이거. 매출 매입 다음에 그 후속 처리가 무엇이냐 시험에 잘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 흐름을 잘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몇 번 반복해서 이야기 드리겠지만은 모든 거래는요 궁극적으로 뭘로 끝나요? 돈을 주거나 받는 걸로 끝납니다. 모든 거래는요 돈을 주거나 받는 거래로 끝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 모르겠으면은 돈을 받는 거래인가 주는 거래인가 이렇게 이해해가지고 분개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나눠서 살펴보겠는데요. 일반적인 외상거래에 대한 회계 처리가 있고요. 요 다음에 보시면은 어음에 대한 회계 처리가 있습니다. 외상을 지는 방식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일반 외상하고 어음 외상이 있는데 어음 외상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부분이 있으니까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죠. 자, 일반 거래에 대한 회계 처리입니다. 일반 외상 거래. 자, 판매자 입장에서 외상 매출했어요. 돈 받을 게 있는 거죠. 그럼 차변에 외상 매출금 하고요. 그 다음에 판매가 총액을 대변에 기재한다고 말씀드렸죠. 예.
구매자 입장에서 어때? 구매자 입장. 상품 받죠? 차변의 상품. 이렇게 하고요. 돈을 나중에 주기로 하잖아요. 그러면 대변에 외상매입금 이렇게 처리하는 거죠. 돈을 주고 받습니다. 대금 회수예요. 그럼 돈을 받으니까 차변에 현금하고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을 반대로 보내는 게 맞겠죠. 그죠? 외상매입도 마찬가지죠. 돈을 주니까 대변에 현금하고 기존에 있던 외상매입 계정을 차변으로 보내서 정리하는 거죠. 그리고 돈을 결제함에 있어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어요. 수수료? 예를 들어서 은행에 송금하거나 할 때 수수료 같은 거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판매자나 구매자 입장 모두 은행에다가 돈을 주니까요. 대변에 현금 써요. 그 차변에 뭘 쓴다? 수수료 비용. 자, 이 돈을 줬다고 해서 회사 입장에서 반대급부 받는 게 없죠. 서비스를 받고 그냥 소모가 돼버려요. 소모. 뭐 회사 금고 같은 데다 따로 둘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보통 서비스를 받거나 아니면 그냥 날아가는 거 있죠. 이런 건 다 비용으로 처리가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운반비가 발생을 하는데 이거 제가 2장에서 말씀드렸죠. 판매와 관련된 운반비는 비용 처리하고 구매와 관련된 운반비는 상품으로 처리했다가 요거를 매출원가로 대체를 시켜요. 그럼 결론적으로 둘 다 비용 처리되는 건 맞는데 판매할 때에는 운반비와 더불어서 매출을 같이 계산하니까 뭐 그 해 다 털리죠. 근데 이제 구매한 경우에는 매출원가를 대체를 시키면서 요거를 매출과 매칭을 시켜야 되니까 바로 비용으로 털지 않는 거예요. 예. 좀 어렵게 표현하면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다라고 하는데 어차피 운반비라는 거는 물건을 판매를 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물건을 팔면서 바로 발생하냐 아니면 나중에 발생하냐 그 차이가 있으니까 그 시점에 맞추기 위해서 판매하는 경우는 즉시 비용, 구매한 경우에는 상품에 뒀다가 나중에 팔리면서 비용 뭐 이렇게 구분을 짓는다는 거죠. 예. 자, 한번 쭉 봤습니다. 이거 앞에서도 본 내용이기 때문에 뭐 새로울 건 없고요. 수수료 관련된 것만 좀 기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페이지 갈까요? 자, 어음이죠. 어음. 이 어음도요. 외상매출금하고 거의 비슷해요. 예. 일반 외상하고 비슷하다고.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걸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어음 같은 경우는 어음이라는 양식에다가 대금 결제를 하겠다고 이게 약정을 한 거예요. 이건 뭔가 형식이 좀 달라요. 형식이 있는 거죠. 일반 채권 채무는 여러 가지 형식으로 그 관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음 채권 채무 관련해 가지고는 어음이란 양식을 꼭 써야 돼요. 그냥 내가 임의로 어음이라고 만들면 안 됩니다. 보통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그 양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 양식을 가지고 결제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어음은 유통이 됩니다. 유통. 일반적인 채권 채무 같은 경우는 거래 당사자들끼리만 이게 효과가 귀속이 돼요. 거래 당사자들끼리만 나는 채권, 나는 채무 이렇게 인정이 되는 건데 어음 같은 경우는 이게 유통이 되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 이외의 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하고 B가 거래했는데요.
A가 B한테 어음을 줬단 말이에요. B가 C한테 어음을 넘겼어. 이걸 배서양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C가 또 D한테 넘겼단 말이죠. 그럼 최종적으로 어음을 D가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D가 A한테 대금 청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원래 거래 당사자는 A 입장에선 B잖아요. 근데 뜬금없이 D가 돈을 달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도 A는 D한테 돈을 줘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어음이라는 게 유통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자금 거래를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예. 그리고 이 어음을요, 또 뭘 할 수 있냐면은 할인할 수가 있어, 할인. 어음이라는 거는 궁극적으로 돈을 나중에 결제하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회사가 돈이 급해. 그러면 어음을 가지고 있던 거를 은행에다가 할인해가지고 돈을 융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음 할인이라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지만은 유통을 할 수가 있어, 어음을. 그때 이제 배서양도라는 절차를 통해서 어음 유통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음이 그 거래의 어떤 원활함을 위해서 많이 쓰인다는 거고요. 그 예전에는 종이어음을 썼는데 최근에는 뭘 쓰냐면은 전자어음을 써요. 전자어음. 근데 전자어음이라고 해도요, 종이어음을 썼을 때 어떤 유통 과정과 전자어음의 유통 과정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뭐 전자어음이라고 해서 뭐 특이하게 다를 거는 없습니다. 예. 뭐 전자어음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면은 은행 홈페이지 같은 데 가가지고요, 그 기업 인터넷 뱅킹이 있죠. 거기 사이트 가면은 그 전자어음에 대해서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근데 뭐 여기서 설명드릴 건 아니고 일단은 뭐 어음이란 게 이렇다, 뭐 이 정도 좀 보고 지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음의 정의 보죠. 어음의 정의. 돈을 나중에 결제하겠다는 약정서입니다. 그래서 미리 약정한 지급 기일에 일정 금액을 사전에 정한 장소에서 지급하기로 약정한 증서고요. 통상적으로 이 장소는 은행이면 은행, 일반적으로 은행이고요. 그러니까 뭐 석 달 후에 1억을 주겠다, 또 1억을 뭐 받겠다, 이런 식으로 그 어음이란 용지에다가 적은 겁니다. 일단 어음은요, 약속어음하고 환어음,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약속어음은 어음을 발행한 사람하고 대금의 지급자가 동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어음을 발행하면 A라는 사람이 돈을 반드시 결제해야 됩니다. 근데 환어음은 그렇지 않아요. 환어음은 A라는 사람이 어음을 발행하고요, B라는 사람이 돈을 줄 수가 있어요. 요거는 그 환어음의 특수성 때문에 그러는데요. 일반적으로 환어음은 수출입 거래 관련해 가지고 사용이 돼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그 거래가 성립될 수 있거든요. 자, A가 수출자고요. 자, B가 수입자야. A가 돈이 필요해 가지고요, 은행에다가 어음을 발행해요. 자, 환어음을 발행합니다. 그러면서 A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B한테 수출을 할 거다. 그래서 B한테 돈을 받을 건데 내가 어음을 발행을 하니까 돈은 누구한테 받아라? B에게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환어음을 은행에다가 발행을 해가지고 돈을 챙깁니다. 그럼 나중에 은행이 B한테 돈을 청구하는 거죠. 야, A가 환어음을 발행을 했는데 너한테 돈을 받으라고 하더라. 돈 내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B가 은행한테 돈을 갚는 겁니다. 환어음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수출자의 어떤 대금,
그 수입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약간 특이하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출입 거래에서 환어음이 많이 쓰여요. 그래서 아마 수출입 쪽 일하시는 분이라면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특히 학생이거나 그러면은 수출입 거래를 볼 경우가 없으니까 잘 모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냥 뭐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건 이거죠. 약속어음. 그래서 어음을 A가 발행하면은 대금을 A가 갚아야 됩니다. B를 끌어와 가지고 B가 대신 갚을 거야 이런 건 안 돼요. 그렇게 하려면 환어음을 발행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돈은 제가 줄 거야 이러면은 누가 믿겠습니까? 내가 줄게라고 해야 믿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내 거래에서는 보통은 그냥 약속은 많이 쓰고요. 수출입 거래에서는 은행이 끼어드니까 은행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돈을 받아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환어음이 사용이 돼도 별 문제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은행들끼리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돈을 안 갚거나 그러면은 또 은행들끼리 연계해가지고 얘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돈 안 갚아. 신용불량이야. 이렇게 딱 낙인을 찍어버려요. 그러면 뭐 아무것도 못하죠. 예. 특히나 수출입 거래에서는 신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대금을 못 갚거나 이러면은 아주 큰 타격이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타격이 있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어음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고요. 일단 저희는 그 약속어음에 대해서 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어음거래 흐름이죠. 뭐 제가 얘기한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이 어음 거래하려면은요, 통상적으로 당좌예금이라는 걸 계속해요. 당좌예금. 근데 이 당좌예금 같은 경우는요, 보증금이 또 있어야 돼요. 보증금. 그래서 전산액 1급이나 세무 2급에서는 저 보증금에 대해서 물어볼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기초과정이니까 보증금까지 물어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당좌예금 계좌를 개설해가지고 이 계좌 금액 내에서 어음 발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좌예금 계좌 개설하고요. 그 다음에 회사가 어음 용지를 수정한 다음에 상대방한테 어음을 발행을 해요. 일단 은행이 중개를 합니다. 그래서 거래처가 차후에 어음을 은행에 제시를 하면은 은행이 당좌예금 계좌 잔액 한도 내에서 돈을 인출을 시켜준다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부도야, 부도. 예, 이거 오래 안 기다려줍니다. 하루 지나면 그냥 부도예요. 하루 지나면은. 그래서 어음 거래할 때는요, 돈을 충분히 좀 계좌에 넣어놔야 됩니다. 회사 입장에서 요 계좌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은 뭐 거래처에 사정해가지고 한 달 있다 줄게 이런 게 안 통해요. 돈 없으면은 그냥 부도야 바로 그 다음날. 그리고 이제 제가 어음책을 수령한다고 했는데 이건 약간 옛날 얘기고요. 요새는 전자어음이 많이 쓰기 때문에 어음책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아직 뭐 제가 보니까 아직은 그 어음 용지를 쓰는 것 같아. 예,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어음 용지를 쓴다라고 책에는 기재를 했는데 최근에는요 거의 전자어음이 돼. 전자어음. 예. 그래서 웬만하면은 전자어음을 쓰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인터넷 뱅킹 화면까지는 제가 캡처하기 좀 어려워서 그냥 전자어음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썼고요. 그리고 저희 시험에서는 이제 분개하는 게 중요하지 뭐 어음 거래가 어떻게 되냐 뭐 이거에 대해서 막 서술하쇼 뭐 이런 문제는 안 나오니까 그냥 제가 약간 옛날 얘기를 썼습니다. 예. 그래서 이 흐름을 좀 이해하시면은 좋겠고요. 그래서 뭐 당좌예금에서 돈이 들어오고 나간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당좌예금 정의를 한번 보세요. 예. 그래서 뭐 어음수표
발행과 관련된 예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어음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했는데 한번 보세요. 예.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저는 이 붕괴가 중요해요. 붕괴. 예. 그냥 알아서 보세요. 예. 자,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어음의 회계 처리. 요 두 개는요, 앞에 나왔던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물건을 팔면서 어음을 수출합니다. 그러면은 어음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차변에 받을 어음 이렇게 하고요. 외상 매출금 대신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대변에 상품 매출합니다. 자, 돈 받을 거를 차변에 표시하는 거고요. 만약에 상품 받으면서 어음을 줘야 된다. 그러면 상품 받으니까 차변에 상품하고요. 어음 주죠. 대변에 지급어음 이렇게 합니다. 자, 돈 주고받을 때 어떻게 해? 돈 주고받을 때. 돈 받으면 차변에 현금. 돈 주면 대변에 현금이죠. 그러면서 기존에 있던 어음을 반대쪽으로 써가지고 상계하면 되죠. 예. 그리고 어음과 관련해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는데 요거는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설명했을 때 나왔던 붕괴 그대로죠. 예. 그래서 뭐 특별한 게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건 약간 특이한 건데 어음이 부도가 날 수 있어요. 부도. 상대방이 돈 못 주겠다고 배째라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기존에 받을 어음을 날리면서 부도음이라고 차변에 별도로 씁니다. 예. 그랬다가 나중에 이 부도음이 최종적으로 대손 처리되면은 다음에 설명드릴 대손 충당금하고 상계가 되는 거예요. 예. 사실 이거는 보통 회계 1급이나 그죠? 회계 1급이나 세무 2급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그냥 써놨어. 한번 보시라고. 예. 자, 그리고 이제 구매자 입장에서 또 보면 다음과 같아요. 기존에 외상매입금이 있었는데 이거를 어음으로 대체할 수 있거든요. 예. 뭐 대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음에 대한 유통성을 좀 강화시키고 상대방한테도 숨통을 좀 틔워줘야 되니까 어음을 주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러면은 어음을 줬으니까 대변에 지급어음하고 그럼 기존에 있던 외상매입금 어때요? 날려야 되니까 차변에 외상매입금 예,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판매자 입장에서는 돈이 급하니까 어음을 은행에 매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받을 어음을 없애야 되니까 대변에 받을 어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어음을 이제 할인해가지고 은행에 주게 되면은 은행 입장에서 수수료 같은 걸 좀 떼먹겠죠? 그럼 그 수수료 부분을 어떻게 한다? 매출채권 처분 손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사실 요거는 그냥 짜투리 개념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회사가 어음 100원짜리를 은행에 줬어. 근데 은행에서 5원 띄고 95원만 줬단 말이에요. 일종의 수수료조죠. 엄밀히 따지면 이제 이자 성격인데 그냥 간단하게 수수료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 이제 100원짜리 어음을 줬는데 은행에서 5원 띄고 현금 95원만 줬단 말이에요. 그럼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 얼마가 되는 거죠? 5원이 되는 거죠. 5원. 네. 그리고 이 종류의 문제 푸실 때는요. 할인이란 표현을 안 해요. 할인. 꼭 문제에서 어음을 할인했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은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이걸 또 잘못하면은 수수료 비용이라고 쓸 수 있는데요. 틀려요. 예.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붕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은 어음을 좀 담보로 잡아서
돈을 땡겨온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회계 처리할 때는 어음을 은행에 팔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은행 같은 경우는 이거를 다 대출로 잡아, 대출. 그래가지고 회사 재무제표 보면, 회사가 아니구나. 그 은행 쪽 그 내역을 보면은요, 회사는 어음을 매각했다고 나오는데, 은행 쪽에서는 그걸 대출로 잡더라고요. 회계 처리가 이게 양쪽이 좀 달라.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은 이게 이자 성격인데,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은행한테 어음을 팔았으니까 그냥 처분 손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좀 융통하기 위해서 어음을 매각하는 행위를 어음 할인이라고 하고요. 그때 쓰는 계정이 뭐예요?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에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거 많이 틀리시더라고요. 이거 시험 문제 나오면은 꼭 뭐라고 써? 이거 수수료라고, 수수료. 수수료 아니에요. 예. 아니, 완전 다른 거라고. 예. 돈을 융통할 때 손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구매자 입장에서는 또 배서양도라는 걸 할 수 있는데요. 내가 기존에 어음 받은 게 있어. 그죠? 어음 받은 게 있어요. 그럼 차변에 받을 어음, 뭐 대변에 상품 매출했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물건을 팔아가지고 어음을 갖고 있었는데 내가 또 물건을 사는 입장이 또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음을 아예 발행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죠? 어음을 발행할 수도 있겠지만은, 다시 설명 다시 하겠습니다. 약간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물론 이 케이스하고도 또 통용이 돼요. 일단 받을 어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내가 또 외상진 게 있었어, 외상. 그래가지고 요 케이스하고 연결 좀 지으시면 되는데요. 내가 외상매입금 있었던 거를 어음을 아예 발행해가지고 대금을 결제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내가 또 어음 대금을 갚아야 되니까 번거롭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과거에 내가 매출하면서 어음 받은 게 있었어. 이걸 주는 거야. 예. 그래서 내가 보유하고 있던 받으러움을 상대방한테 주는 행동을 배서양도라고 합니다. 배서양도. 그래서 등배자에 쓸서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어음용지 뒤에다가 내가 이 어음을 받았는데 누구한테 줬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 두 개가 또 헷갈려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배서양도 또는 배서라는 표현이 나오면은 대변에 뭘 써야 돼요? 받으러움을 써야 돼. 내가 어음을 갖고 있다가 준 거예요. 내가 어음을 새로 발행한 게 아니라고. 근데 그런 내용 없이 그냥 외상매입금 갚으려고 어음을 줬다 이렇게 나오면은 대변에 지급어음을 쓰는 거예요. 요 차이 꼭 기억하세요. 예. 물론 전산회계 2급에서 이렇게 헷갈리게는 안 나오는데 전산회계 1급 이상에서는 이렇게 헷갈리게 나오더라고. 예, 여러분들이 전산회계 1급, 세무 2급 쭉 제 강의를 들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좀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제 강의 계속 들으셔야지. 그죠? 예. 아휴, 너무 티나게 영업하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회계 처리에 대해서 쭉 설명드렸습니다. 요것만 정확히 보시면은, 뭐 밑에 설명 좀 보면은 다 이해가 되시겠죠? 예. 예. 자, 그래서 회계 처리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 밑에 설명 다 있죠? 예, 요거 다 읽어보시면은 되는 거죠. 만기가 도래한 어음을 은행에 출심 의뢰를 합니다. 그럼 또 은행이 일처리 해주면서 수수료 받겠죠. 그래서 수수료 비용이 나오는 거고요. 어음 할인은 뭐다? 자금 조달 목적으로 어음을 은행에 매각을 해가지고 돈을 빨리 땡겨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나중에 받아도 될 거를 은행 입장에서 편의를 봐준 거니까 그 해당 잔여 기간 동안 뭔가 떼가겠죠. 은행 입장에서 이자고요. 회사 입장에서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입니다. 예. 그 다음에 배서양도 3자한테 어음을 양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서양도가 나오면은 계정을 뭘 써야 돼요? 그죠? 바드러움을 써야 돼. 바드러움. 그리고 어음할인이 나오면은 뭘 써야 돼요? 매출채권 처분손실 계정을 쓰셔야 됩니다. 예, 요건 별도로 암기를 좀 하셔야 돼요. 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서의 뜻, 그죠? 그리고 재무상태표에 공시할 때 있죠? 예, 요 부분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기중에 회계 처리할 때는 외상매출금 받으러움,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이렇게 써요. 근데 재무제표에 공시할 때, 즉 재무상태표에 공시할 때는요, 두 개를 통합을 합니다. 그래서 외상매출금하고 받으러움 합쳐가지고 매출채권 이렇게 하고요. 외상매입금 지급어음하고 매입채무 이게 두 개씩 합쳐요. 그래서 시험에서 가끔 매출채권이 얼마냐, 매입채무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때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 두 개씩 각각 합쳐가지고 계산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통합 표시된다는 거를 좀 기억을 하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네. 자, 넘어갈게요. 자, 요 다음에 이제 T 계정을 이용한 채권 채무 증감 내용 및 잔액 계산 사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간이 좀 더 많이 갔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요거 하겠습니다. 네. 삼 3장이요. 2장에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이 3장이 새로운 내용이 아니에요. 2장에서 내용이 나왔던 겁니다. 조금 더 보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장 내용을 집중적으로 학습을 하셨다면은 3장 내용도 잘 소화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한 4장까지도 무난히 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그 다음에 궁금한 거 있으면은 저한테 질문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강의는 여기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